라일리입니다.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. 예, 어려운 거를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장이 어려워서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장에서 이렇게 막 2%씩 3%씩 빠지는 장에서 굳이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파는 거를 저는 늘 비추를 드립니다. 만약에 내가 손절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제, 그제 현금 보유하셔라 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맞고요.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손절하지 못하고 들고 있다? 그러면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셔야 합니다.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걸 같고요. 뭐 이런 걸로 뭐 나라가 망했냐, 뭐 우리 코스피 망하는 거 아니냐, 3% 빠졌습니다. 3%면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요. 이거 일봉으로 못 보여드리나? 3개월로만 보셔도 계속 상승했어요. 조금 요만큼 빠진 거로 뭐 나라가 망하려면 여기 3개월 전에는 뭐 큰일이 나는 거였겠죠. 이 3월 달에 보이시죠? 여기 이런 장도 우리가 견뎌왔는데 왜 뭐 요 정도 빠지는 거 이만큼 빠질 때도 아니죠. 이때 막 이거 뭐라 그러지? 기울기 보이시죠? 아, 뭐 이 정도도 빠졌는데 뭐 그 정도야. 뭐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. 올라왔고 뭐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. 뭐 이유가 없죠. 뭐 북한이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라는 악재가 막 3월처럼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구나.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이렇게 등산을 할 때도 힘들면 잠깐 좀 쉬어가기도 하고 산이라는 게 늘 이렇게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 같이 보이는데 내리막길인 줄 알고 걷는 게 결국은 또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뭐 등산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, 지금 정도의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늘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우리 모두 다 예상을 했던 거고, 그리고 이제 설날이 가기 전이라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, 또 금요일에, 다른 영상 저희가 올라온 거, 오늘 조금 전에 올라온 것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반대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, 월요일에 더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, 주말 사이 악재에 대한 두려움,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고,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기에는 뭐, 아직은 그냥 조정이구나 하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하셨다면 생겼길 바라고요. 이런 게 막, 뭐, 코스피 3천 위에서 난 주식을 시작했다면 너무 무서우실 텐데, 그러면 한 1년 정도 한 친구한테 물으면, 야, 3월에 어땠어? 이러면 막 그 친구 막 욕을 막, 야, 그때 미쳤어. 그러면 사이드카 발동되고 막 주식장에서 거래도 못하고, 팔지도 못하고, 사지도 못하고, 뭐, 그랬고 이제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계속해서 한 번씩의 조정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너무 걱정하고 계실까봐 이런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뭐 제주은행 상한가 같지만 뭐 그런 거야. 아, 뭐 사셨다면 축하드리고 저희 무료방에서도 제주은행을 추천을 드렸었죠. 5천 원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면 괜찮다는 상한가 가서 이거 저희 입장에서도 뭐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. 그리고 저는 2월 2일 화요일에 상장하는 솔로엠에 대해서 주말 동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실까봐 제 말이 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. 제 계좌도 힘듭니다. 모두의 계좌가 다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뭐 이걸 또 언젠가 뭐 지나갈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월 2일에 그리고 2월 2일 첫 상장하는 솔로엠이고 코스피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. 코스피. 좀 이걸 말했더니 우울해졌는데 분위기를 다시 환기해서 솔로엠으로 가겠습니다. 솔로엠의 다트, 솔로엠은 IR북을 제가 진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적은 이 25일에 나온 리포트랑 그 다음에 다트 같은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9월에 상장한 회사고요. 삼성전기에서 파워 모듈 사업을 중심으로 ESL이라는 그걸 사업을 중심으로 분사를 좀 설립을 한 게 이 솔로엠이라는 회사고 매출의 70% 정도가 삼성전자 향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기 자체도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 11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여기 표시돼 있고
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파워 모듈, 이걸 중심으로 나왔으니까, 이 파워 모듈, 그 다음에 트레인 보드, 이게 이 두 가지에서 매출이 한 80%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, 지금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ESL.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.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, 기술이. 그래서 새로 나온 이 기술에 이 어렵다 보니까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이 사업 자체에서 들어오기가 경쟁자가 새로 들어오기가 어렵다.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회사에서는 목표로 하는 게 점유율 1위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의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겠죠. 청약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공모가를 초과한 17,000원에서 시작을 했고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7천억 정도가 돼요. 그리고 이제 공모가를 처음에 내잖아요. 여기 나와 있죠? 이거 낼 때 가격을 적어서 기관들이 난 이 정도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가격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가격을 미제시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사고 싶은데 우리 말로 치면 시장가에 걸어놓는 거예요. 그게 무슨 가격이든 나는 살 거야. 그게 벌써 12.7% 정도 됐다고 합니다. 그만큼 무조건 난 사고 싶어 라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. 기관 경쟁률 역시 그거에 부합하게 1167대 1이 나왔습니다. 1400을 보셨기 때문에 별로다 싶겠지만 코스피에서는 역대 2위의 경쟁률이고 1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신산업입니다. 실적 또한 잘 나오죠. 코스피에 가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해야 가능할 수 있다. 그래서 매출은 원래 500억 정도였는 회사였는데 2021년에 1조로 2배를 성장시켰습니다. 영업이익 역시 700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. 하지만 여기에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 공모자금 60%를 채무상환, 빚을 갚겠다는 거죠. 보통은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회사다 보니까 그거를 원자재 사는 데랑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당일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50% 정도로 좀 많기 때문에 핑거도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의 50%는 들고 있는 걸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 기업으로는 한솔테크닉스와 파워넷이 있지만 그건 제가 뒤에 다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리포트를 좀 읽어볼게요.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린 거고, 리포트로 읽어보면 동사는, TV형 파워 모듈, 그 다음에 3인 보드, 그 다음에 모바일용 어답터, ESL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, 삼성전기로부터 분사하였습니다. 매출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에서 80% 정도가 나오고 있고, 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12% 차지하고 있는 ESL이에요. 영업이익률이 막 크게 높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9%, 3%, 3%라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올해는 쭈인보드랑 ESL이 5%, 12%로 향상되면서 이 ESL을 계속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죠.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매출액이 ESL이 20년 4분기 대규모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3천억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쭈인보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6%였는데 30%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회사에서는 이 ESL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700억 원으로 굉장히 올해도 성장을 보여준 회사입니다. 2020년에도. 그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%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오고 나머지가 ESL, 영업이익도 580억 원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말한 IR에서는 700억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 ESL의 이익이 기여가 증가되고 판관비가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올해는 2021년에는 1,300억 원으로 이것도 2배 이상 증가해서 지금 재무 상태도 괜찮고 재무 상태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괜찮고 뭐 그런 점이 있고 삼성에다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결국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한 여기에도 계속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뭐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? 그 다음에 ESL 리테일 분야에서도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만큼 글로벌 3위인 이 회사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볼게요.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육 확약 기간이 15일이 3% 정도 있고 1개월이 17% 정도 있습니다. 이렇게 배정된 비중이
어느 정도 한 20% 정도가 한 달 뒤면 풀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말씀드린 핑거 같은 경우는 3개월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여기는 한 20% 정도가 한 달 내에 나온다라는 점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요인 정도. 장점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랑 이제 기관 락업이 20%가 한 달 내에 풀린다. 뭐 이런 정도의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채무 상환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재무를 좀 단단하게 다져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R&A 같은 그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데 보통 쓰는데 상장을 하면 그 공고 자금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더 성장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두 가지를 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정 보고가 올라온 거거든요. 정정 신고. 그래서 지금 IR북이 급하게 좀 다 정리가 되고 다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는 그게 의무로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.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인수인의 의견에 가면 이 밑에 이거 볼 때 비교 기업이랑 공모가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비교 기업 이거를 최종 비교 기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 그 회사들이랑 PER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. 여기서 읽어보시면 이 한 7개 요 정도 회사들이 비교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이 멀티플이랑을 다 같이 비교를 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합니다. 밑에 보시면 뭐 상대 가치를 산출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읽어볼 만한 건 델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대만에 가지고 있고 이 파워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델타 그 다음에 ESL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ESL 본사를 가지고 있는 프라이서라는 회사가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회사가 여기 밑에 보시면 어딨어 PER 여기 PER이 아까 말씀드린 델타와 그 다음에 프라이서 여기 37배, 22배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적용이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비교기업 PER 산정해서 한솔테크닉스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경험했더니 전체 7개를 했을 때도 PER이 한 23.3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적용 순이익 그 ESP랑 곱하기를 해서 PER을 해서 평균 시총을 곱하고 거기에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은 한 2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시작은 17,000원. 요새는 더블로 상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 가액이 아닌가라고 이거를 증권사에서는 말을 한 건데 과연 이게 뭐 따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34,000원에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세에서 신규 상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투자하실 때에도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이 솔로엠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내려오면 투자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말에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브리핑과 관심 종목 추천을 하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일이었습니다.